이성직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ADHD 성인분들에게 약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마음 챙김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어떤 보면은 이제 자기 조절력, 여러분의 충동성, 또 사고, 어떤 일어나는 사고들, 그리고 또 행동,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소지가 높은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다 자각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길러야 될 태도나 행동이 마음 챙김하는 어떤 노력입니다. 먼저 보시면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영어식 표현을 이제 mindfulness를 이제 우리말로 마음챙김이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일부 또 전문가분들은 mindfulness 자체의 의미가 마음 챙긴다. 이거와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원어 mindfulness 그대로 쓰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편의상 마음챙김이 어떤 건지 먼저 이 개념적 정의를 보시면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 밑에 몇 줄은 제가 어떤 제 사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의 오감은 항상 주변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제가 이건 왜 넣냐 하면은 어, 최근에 또 감각운동 심리치료를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향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정향이란 말은 어디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오감이 향한다는 얘기거든요. 인간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위 환경, 주위 자극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 특히 시각, 청각, 후각, 특히 시각이나 청각의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뭐 물론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눈, 또 청각, 우리 육체적인 어떤 모든 감각은 항상 주의를 향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눈은 다른 오감보다도 더 많은 어떤 분석과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 챙김을 할 때 눈을 감고 하죠. 예. 또 외부 자극이 항상 주의가 자동으로 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 챙김하는 상태가 아니고 마음 챙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어떤 자동적인 모드는 항상 오감이 외부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과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염려나 걱정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 챙김이란 정의는 결국은 첫 번째 줄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머무른 상태를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자동 모드에서 자동 모드는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오감이 외부, 내부 자동으로 이렇게 주의가 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자동 모드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현재 순간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는 머무르면서 유연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다. 두 번째 또 보시면요. 비판단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또 궁금함,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 개방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다. 또 마지막을 보시면은 수용적인 자세로 내부와 외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태도, 마치 관조하는 태도, 어떤 거리를 두면서 마치 이 낚시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미끼를 던져서 호수에 에, 던지죠. 던지고 찌를 보고 있는 상태. 가만히 찌를 보면서 찌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죠? 우리 마음 챙김도 일단은 내 내부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뭐 몸의 반응, 감각, 또 외부에서 또 일어난 소리, 또 내 얼굴에 뭐 어떤 불어오는 바람, 느낌, 신체 감각, 외부적인 어떤 느낌, 이런 거에 이제 오롯하게 내부와 외부에 온전히 끼어서 바라보는 상태를 우리는 마음챙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마음챙김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이 호수, 물결이 치는 호수가 아닌 평소에 물결이 친단 말은 내 마음이 어떤 고요한 상태가 아니고 뭔가 산만하거나 분주한 상태가 되겠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외부에 있는 나무들이 이 물에 반응이 잘 되죠. 그죠? 이렇게 물이 고요해야만이 내 마음의 상태가 고요해야만이 우리는 외부의 소리나 일어나는 상태를 더 잘 지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면 1차적으로 소리가 서서히 명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아마 1차적으로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또 여러분은 또 일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눈을 감는 게 불편해서 눈을 감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일어나는지 그 상태도 또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게 되게 마음 챙김이랄 수 있죠. 자, 마음 챙김 상태가 일어나면은 고요한 상태가 일어나면은 외부적인 자극, 소리나 어떤 뭐 바람도 될 수도 있죠. 민감해진다는 얘기죠. 오감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내부의 상태도 더 명료하게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제가 이제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 마음의 아래에 저 깊이 마음 아래에 있는 것도 일어나는 생각들, 또 욕구들, 감정, 어떻게 또 근원적으로 뭐 신체 감각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긴장, 떨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상 수련을 많이 한 분들이 뭐 아리아식, 의식 어떤 무의식의 어떤 내용물까지 알아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음챙김의 특질, 트레이트, 성향, 트레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 서적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챙김의 이제 특질, 특성은 어떤 거냐면요. 이 자동 반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 멈추는 상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자극과 반응에 어떤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사이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마음 챙김의 특질을 보시면 자각으로 관찰한다. 이 나의 의식이 이 마치 내 외부와 내부에 일어난 상태를 내부와 외부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냥. 세 번째는 이 자각을 가지고 또 행동한다. 이건 어떤 마음, 움직이는 마음 챙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걷기 이제 마음 챙기죠. 마음 챙김이죠. 걸으면서 발의 느낌, 또 설거지하면서 이 설거지의 그릇의 그 느낌, 에, 물에 물이 어떤 손등에 닿는 느낌, 이 알아차림 움직이면서 내 신체가 어, 움직이면서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행동하는 그 내 몸의 전체적인 어떤 이 감각을
느껴보는, 알아차리는 거죠. 생각, 감정 모든 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각을 가지고 기술한다. 내 속에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몸에 신체 감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충동도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걸 마치 이제 내 마음이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내 마음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화를 느끼는구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아, 내 마음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기술하기를 다른 말로 묘사하기, 또 명명하기, 레벨,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마치 관조하는 느낌이죠. 마치 이제 또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한 또 마샬 리니엠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제3자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3자의 눈이란 말은 내 자신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다는 얘기죠. 지켜보며 설명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이 경험에 대한 비판단적인 수용하기. 이 특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방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생각들, 갑자기 어떤 우리가 내 속에서는 아, 눈을 뜨고 싶다 할 수도 있죠. 그 마음을 또 아, 내가 왜 이렇게 눈 또 이렇게 왜 오래 못 있지 하는 마음 들잖아요. 또 판단이 들어가죠. 내가 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답답하지 이러면 아,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게 답답해 하는구나. 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또 내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있구나. 음,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있는 그대로 어, 옳고 그르고 어, 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생각, 감정, 몸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를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본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냐면은 우리의 눈은 항상 주위를 분석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특히 외상 경험이 있거나 불안한 분들은 눈을 감는 게 상당히 어떤 통제 밖의 경험이 될 수 있죠. 눈을 감고 있는 상태는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길게 마음 챙기는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어, 알람치기를 맞춰 놓은 거죠. 처음에는 뭐 한 짧게 뭐 3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 이제 5분 정도 할 수도 있고요. 이 5분 정도 이제 맞춰놓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뭐랄까 이렇게 맞추지 않고 그냥 계시면은 되게 더 갑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보자분들은 한 5분 정도 맞춰놓고 그냥 가만히 알람이 울릴 때까지 내가 한번 일어나는 걸 그냥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제3자 입장으로 구경하듯이 관찰하면서 생각을 내 마음이 이런 또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단 ADHD 성인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인드풀리스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도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 많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어, 길러야 될 기술인데요. 이 마음 챙김 상태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지혜의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마음과 그 이성적인 마인드와 마음과 감정적인 마인드의 교집합이라 하거든요. 이성과 감정이 교집합적인 상태,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 챙김적인 태도가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하고요.
감정이 너무 이제 격양되면은 전두엽근이 꺼지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고 또 지나치게 또 이성적인 어떤 사고의 분석할 경우는 이 실천할 수 있는 또 감정이 동기가 이제 감정인데 동기부여하는 감정이 할 수 있는 게 감정의 에너지로 쓰이는 게 감정인데 또 머리만 이 분석만 하고 정작 행동 실천을 또 하지 못하는 또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의 균형적인 어떤 발달과 또 알아차림 우리가 길러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면서요. ADHD 성인분들에게는 첫 번째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약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비약물적인 치료가 마음챙김 태도나 행동을 이제 날마다 연습하고 또 길러야 될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또 마음챙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ADHD 성인들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또 구체적인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